제가 변호사님 집 근처에 읽기 싫은 책을 무지하게 많이 갖다 놨어요. 근데 거기서 불이 났어요. 제가 갖다 놨잖아요. 내가 나쁜 놈 아닌가?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해뉴 법률사무소 장주용 변호사입니다. 화재보험 쪽 관련해서 전문가인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어떤 사람이 타인의 건물 앞에 불 잘 붙을 수 있을 만한 물질이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거기서 일부러 발화가 되는 거 아닌 그런 물질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타인의 건물 앞에 갖다 놓은 물건에서 불이 붙어서 타버렸거든요. 큰 재산적 손실이 났는데 그 물건을 갖다 놓은 사람은 책임이 없었다면서요? 예, 법원에서 책임이 없다고 예.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 집 근처에 읽기 싫은 책을 무지하게 많이 갖다 놨어요. 놔둔 거예요, 잠깐. 근데 거기서 누가 지나가다 담배꽁초를 던졌던지 뭐 했던지 거기서 불이 났어요. 제가 갖다 놨잖아요. 그럼 내가 나쁜 놈 아닌가? 근데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안 했다고요?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을 이해하려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법률적인 의견은 다르지만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면은 정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아닌가 싶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근데 저희 고객 인접해서 상대방이 원사 박스를 쌓아놨거든요. 원사라면은 실인 거죠? 그렇죠. 원사가 담긴 박스를 잔뜩 높이 쌓아놨는데 거기에서 최초 발화가 돼서 건물로 옮겨 붙어가지고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을 한 거죠. 실을 만드는 원재료를 타인의 어떤 건물 앞에다가 방치해 두고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불이 붙어서 타인의 건물로 불이 옮겨 붙어서 재산상의 피해가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법원에서는 그 원사 박스를 쌓아놓은 것 자체가 그렇게 위험성이 큰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유로 원사 박스를 쌓아놓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고요. 제가 패소를 했던 사례입니다. 배소한 거에 화가 많이 나셨군요. 배소를 하셔서. 근데 사실 경찰 쪽이나 소방 쪽에서는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을 하잖아요. 예. 최초 발화가 된 곳이 원사를 쌓아둔 곳에 있었던 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소방서 쪽에서는 화재의 원인을 원사 쪽이라고 규정한 거 아닌가요? 건물에서 먼저 발화가 돼서 원사 박스로 옮겨 붙었을 가능성도 검토를 했을 거고 네. 원사 박스에서 먼저 불이 붙어서 건물 쪽으로 옮겨 붙은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한 건데 원사 박스 더미에서 먼저 발화해서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분명하게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고 네. 그다음에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건물주는 억울하게 된 거예요? 공작물 책임을 묻는 사례였거든요. 네. 두 가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화재를 발생시킨 원인과 관련된 공작물 책임을 네. 묻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일단 발생한 화재가 확산되는데 어떤 책임, 그 공작물 책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책임을. 났냐 아니면은 옮겨 붙는 데 일조를 했냐? 예, 발화 원인이 밝혀져서 그 발화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확산된 데 책임이 있다면은 그 경우에도 어떻게 발생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확산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확산 책임을 물은 거죠. 여기 그 원사를 쌓아놨으니까 예. 확산이 된 거 아니냐. 불에 예. 잘 타는 물건이잖아요. 원사가. 그렇죠. 법원은 책임이 없다. 불의 원인에 대한 책임도 없고 확산에 대한 책임도 없다라고 예. 얘기한 거네요. 예, 발화 원인은 담배꽁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저희는 확산 책임을 물었어요. 법원에서는 공작물의 위험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원사인데 이게 잘 타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한 셈이네요. 자연적으로 발화될 가능성이라든가 네. 그 자체로는 위험성이 크지 않은 거 아니냐. 네. 휘발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휘발유가 그 자연적으로 발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예. 인화성 물건인 경우에는 또 좀 결론이 달랐을 건데요. 단지 이제 가연성 물건, 예를 들어 종이, 원단, 원사 이런 거 쌓아놓은 걸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기준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이해가 수 좀 잘 없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 하셨던 이 판결 말고 예. 통상적인 다른 판결도 조사를 하셨을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접했던 판결 중에서는 카센터인데 네. 자기 그 카센터 바로 입 출입구 바로 앞에 타이어를 쌓아놨었거든요. 자기 카센터 앞에 본인이 쓸 예. 타이어를 쌓아놨다는 거죠. 예, 폐타이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네, 쌓아놓은 타이어 이렇게 쌓아놓죠. 예. 근데 거기에서 최초 발화가 된 사안이었어요. 예. 그래서 주변에 이제 연소 피해가 발생을 한 사안이었는데 타이어를 쌓아놓은 거 자체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는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원사나 종이처럼 이렇게 쉽게 불이 붙는 물질도 아니죠. 그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네. 구독자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을 나름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사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 예. 저는 저의 물건을 우리 공장에 적재 안 하고 다른 사람 건물 앞에 적재를 해놓을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섬유공장, 네네. 섬유공장들이 보통 몰려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웃 업체도 섬유공장. 그래서 여러 개 업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몰려 있습니다. 네. 몰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런 사고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섬유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뭐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정리해 보면 예. A 공장 앞에 B 공장에 원사를 적재놨어요. 예. 그리고 B사의 원사에서 원인 불상에 화재가 발생해서 A 공장이 타버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A 공장은 굉장히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B 공장의 책임은 없다. 이런 결론이었던 거죠. 예. 자, 그러면 A 공장은 결국 화재 보험금은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A 보험에서는 화재가 다행히 가입이 돼 있어서 네. 화재 보험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그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를 B사의 구상금을 예. 했습니다. 거기서 먼저 패소를 해가지고 저도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섬유 공장 같은 곳에서는 A 공장, B 공장, C 공장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여 있으니까 타 업체 앞에 물건을 적치할 수 있고 그 물건을 적치한 곳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날 경우에 화재 원인이 적치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으로 직접적인 발화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피해 보상의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